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9일 오후 1시 20분입니다. 요사이 오랜만에 국가정보원, 줄여서 국정원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간첩 사건을 수사를 하니까 국정원이라는 이름이 이제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1961년에 박정희, 김종필 두 사람이 주도한 5.16 군사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정보부라고 했습니다. 초대 부장이 김종필 씨였습니다. 그때 지은 원훈이 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 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CIA의 원훈과 좀 비슷합니다. 미국 CIA의 모토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에서 가져온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있고, 또 하나는 Passion for Anonym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Passion for Anonymity, Passion은 정열이죠. Anonymity는 익명입니다. 익명의 정열. 우리는 숨어서 나라를 위해서 익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아주 결기가 담겨져 있는 Passion for Anonymity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 국정원이든 CIA든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음지에서 일합니다. 그 이름이 조음처럼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명을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롭습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국가가 알아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이름 감춰가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부터 물러날 때까지 국정원을 그렇게 아주 홀대를 했습니다. 홀대한 정도가 아니라 국정원을 완전히 김정은 하수기관으로 바꾸려는 어떤 음모까지 벌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2021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 시기에 박지원, 문재인 두 사람이 원훈석을 바꿔치기 하는데, 그 원훈석 글씨를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글씨체로 했습니다. 원훈이라는 것은 그 조직의 영혼을 심는 글인데, 거기에 김일성주의자의 글씨체를 넣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의 간첩을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암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권 때 간첩 수사가 3건밖에 없었습니다. 3건이라고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간첩보다도 훨씬 더 큰 간첩들이 많았죠. 다만 그 간첩들의 행동이 정치적으로 다른 식으로 표현되니까 저걸 법으로 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방치해버렸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 일도 몇 개가 있죠. 군 내의 간첩을 수사하는 기무사를 해체해버렸습니다. 다른 부대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때 해체하기 위해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촛불 시위를 진압하려는 것이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기무사령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이렇게 힘을 빼고 특히 대공수사, 간첩 수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대공수사는 일반 수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은 해외에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국정원은 해외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감청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해외 조직이 없습니다. 해외 파견관 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간첩 수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갖고 있는 감청 정보로는 턱도 없습니다. 이건 뭐냐? 문재인 정권이 간첩 수사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김정은의 부하노로 됐으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김정은이 보내는 간첩은 잡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요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증거는 쏟아지는데 이걸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밑에서는 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려도 상부에서 그걸 승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승인 안 하고 수사 못하게 하면 나중에 법에 걸리니까 그 휴가 내놓고 출근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관계가 좋아질 때는 좋아지는데 왜 찬물 끼얹느냐 해서 간첩 수사를 못하게 하고, 또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 만나가지고 완전히 결렬되면서부터 남북 관계가 악화되니까 냉각 끼니까 이때 수사하려고 하면은 또 냉각 끼인데 왜 또 찬물 끼얹느냐라면서 또 못하게 하고, 남북 관계가 좋아도 못하고 나빠도 못하게 하는 이런 수모의 시절을 보낸 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요원들에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도 버텨낸 게 고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2024년부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로 넘어가면은 공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경찰을 출입하는 기자도 있죠. 경찰은 또 정치권에 약합니다. 이러면 제대로 수사 못합니다. 아니 제대로 수사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종로구 출신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폐지해야 된다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국정원의 이름이 제일 처음에 정보부였다가 전두환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게 안기부로 바뀌었다가 다시 국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국가정보기관은 이름을 자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미국 CIA는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이름 바뀌지 않습니다. 이름 자주 바꾸는 조직은 그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정보부, 안기부란 시절은 이 힘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힘이 있었느냐? 북한 농당 정권에 힘이 있었다 이겁니다. 북한에서 간첩을 보낼 때 안기부에 잡히기만 하면 고문받아가 죽으니까 자살하라고 청산가리 캡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칼 858 폭파범 김현희 씨도 마지막에 바레인에서 바레인 경찰에 붙들렸을 때 그걸 깨물었다가 겨우 죽다가 살아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에게 겁을 줄 수 있는 남한의 기관 중에서 정보부, 안기부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억제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김정은이가 문재인 수하의 국정원을 두려워했을까요? 더구나 거기에 만만한 우호적인 박지원 씨, 그 앞에 서분도 뭐 별 다를 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그 국정원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마음 놓고 간첩들 보낸 것 아닙니까? 이 안기부 시절에 안기부가 수사해가지고 한국의 진로를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항공 폭파 사건 김현희 수사입니다. 김현희 수사를 안기부가 얼마나 잘했는지, 또 그때 해외 다른 나라의 정보 조직과 협력을 해가지고 얼마나 잘했는지, 이거는 완전히 모범적입니다. 그러니까 또 좌익 세력이 김현희는 가짜다. 그때 안기부가 발표한 내용은 엉터리다 해가지고 일대 캠페인을 벌였고, 지금 어디 숨어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천주교 일부 신부들이 김현희를 가짜로 몬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짓는 이런 행동을 안기부를 향해서 했다는 것은 안기부가 제대로 활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현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국제적인 자료까지 다 수집해가지고 1988년 1월에 발표를 하니까
세계가 놀라가지고 북한을 제재하고 북한이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는 행동을 더 이상 못하도록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서울올림픽이 안전하게 된 겁니다. 칼 858 폭파의 목표는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칼 858 폭파로 죽은 115명 중에 대부분이 중동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이제 2년 내지 3년 만에 마치 제대하는 기분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사람을 폭파시켰습니다. 김현희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폭탄을 놓고 내리기 전에 둘러보니까 그 노동자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죽을 건데 하는 심정으로 내렸다는데 그때 그 노동자들이 들뜬 기분으로 2년 내지 3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자네는 아이들한테 무슨 선물 샀느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김현희 씨가 들으면서도 폭탄을 놓고 내린 것 아닙니까? 그때 다짐을 했답니다. 그때 머리에 김일성의 가르침이 머리에 떠올랐다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정치적 생명은 죽어도 영원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떠올랐고 조선혁명을 위해서는 이런 희생이 불가피하다 하는 모진 마음을 갖고 나중에는 결국 청산가리를 깨물었다가 다행히 바레인 경찰관이 옆에 있다가 뺨을 때려서 그 청산가리를 캡슐을 끄집어내면서 김현희가 살았고 김현희가 살았으므로 이 모든 범행의 괴수는 김정일이라는 게 밝혀져서 서울올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한 그 안기부를 미워하는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미워하면 이해가 가지만 남한에 있었던 이 문재인 세력이 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이 행태는 반드시 국가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최재형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국정원이 제주, 창원 등 지하 조직의 존재를 인지한 건 무려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간첩 적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간첩 수사를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아예 의지가 없었다라는 해석이 더 적절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대공수사 노하우와 전문인력 양성 방법 그리고 세밀하고 촘촘한 해외 정보력 등은 경찰이 짧은 시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경찰은 간첩 수사 경험이 거의 없고 해외 방첩망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과연 제대로 된 대공수사가 하루아침에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폐지해야 합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공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노총을 주 타겟으로 한 이 국정원의 이 간첩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물을 주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건 대공수사권을 계속 국정원이 가지고 경찰은 그런 국정을 도와주는 역할로 만들어야 이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저분들이 음지에서 이름 없이 열심히 뛰는 그 덕분에 우리가 밤에 발 뻗고 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